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 흐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 정세 분석의 주복일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26일 미국 시간인데요. 대북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그야말로 아주 의미심장한 발언을 해서 그 배경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의 존 커비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백악관과 국무부가 검토 중인 새 대북 정책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그 안에서 감당해야 될 역할이 있다면 충실히 수행할 것이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이 커비 대변인이 이어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북한 문제는 외교관들이 주도하고 국방부는 이를 지원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커비 대변인은 이 동맹 및 동반자 국가와 긴밀히 협력하여 북한의 부정적인 행동을 억제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커비 대변인은 북한은 탄도미사일과 대량 살상무기 개발을 지속하고 있는데 이것은 미국은 물론이고 동맹 및 동반자 국가의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라고 우려를 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이 동아시아 안보의 핵심 축인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면서 이 한반도에서 한미 양국군의 군사적 준비 태세를 분명히 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국방부의 대북 정책 발언의 의미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미국의 국무부는 외교를 다루고 그리고 국방부는 군사적 행동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죠. 그런데 이제까지 국방부가 이렇게 나서 가지고 대북 문제를 언급하면서 북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국방부가 역할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선 적은 별로 없습니다. 국방부가 이런 발언을 한다는 것은 당연히 군사행동을 수반한 문제 해결로 방향이 정해졌을 때 나서는 것이 보통이죠. 그런데 지금은 바이든 정부의 출범 초기이고 아직까지 대북 정책의 방향도 확고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단지 이 기본 원칙 정도만 다뤄지고 있을 뿐입니다. 국무부의 토니 블링컨 장관도 지난 2월 1일 미국 MBC 방송과 인터뷰에서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추가 대북 제재라든지 외교적인 유인책 등 가장 효과적인 수단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을 했고요. 미국의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도 지난 1월 22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북한을 억제하는 것은 여전히 미국의 중대한 관심사항이라 그러면서 미국과 동맹들을 안전하게 할 새로운 전략을 채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이런 발언을 보면 아직까지 이 구체적인 대북 정책이 수립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에게 있어서 이 대북 문제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염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26일 바이든 행정부가 이란에 지원을 받는 시리아 민병대 시설을 공습하는 첫 번째 군사 행동에 나서면서부터 미국의 대외 문제 해결에 있어서 국방부가 중용되는 것이 아닌가, 국방부가 자주 이제 쓰여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진단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란과의 핵 협상 문제만 하더라도 아직 구체적인 타임 스케줄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죠. 그런데 미군 기지에 대한 미사일 공격 사건이 발생하니까 곧바로 국방부가 투입돼 가지고 응징을 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미국 국방부의 커비 대변인의 이날 발언도 국방부가 앞으로 대북 접근법을 어떻게 취할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 이같이 답변했다는 거, 이건 눈여겨봐야 됩니다. 물론 아주 원론적인 답변이죠. 국무부가 외교적인 방향을 정하면 국방부도 따라서 하겠다. 이런 아주 원론적인 답변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보다도 바이든 대통령은 국방부가 외교를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한 대목은 정신을 번쩍 들게 만듭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외교 전문가이긴 합니다만은 단순하게 국무부의 외교에만 의존하지 않고 국방부의 이 칼도 함께 사용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더욱 국방부가 북한의 계속되는 대량 살상 무기와 핵 역량 개발은 미국의 국가 이익뿐만 아니라 영내 동맹과 우방의 안보에도 위협이라고 이렇게 단정한 것은 앞으로의 대북 정책이 어떤 방식으로든 강경한 군사적 대응이 반드시 수반될 것임을 보여준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말은 다시 말씀드려서 북한으로 하여금
영내 동맹과 우방의 안보를 해치는 사태가 발생한다 그러면 즉각적으로 군사적 대응을 통해서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것이라는 다짐과 다름없습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시리아 민병대 시설 공습도 이런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같은 차원에서 북한이 중거리 또는 장거리 미사일을 도발한다든지 또 다른 핵실험을 강행한다 그러면 미국은 서슴지 않고 군사적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김정은은 이 미국의 군사적 행동이 얼마나 무서운지 다 알고 있죠. 아주 상세하게 알고 있습니다. 지난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이 이렇게 마주 앉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의 첫 시작하는 말, 그 말이 뭐였냐면 미국이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김정은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 있다. 이런 협박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 이거 이미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의 구체적인 움직임까지 수시로 파악하고 있고 지하로 숨어도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 또한 김정은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의 B-52 폭격기라든지 이런 전투기가 떴다 그러면 김정은이 제일 두려워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벌벌 떤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미국 국방부 대변인의 이런 발언은 김정은에게 또 엄청난 위협, 이렇게 드릴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렇게 되면 현재 진행 중인 이 북한군의 동계훈련을 핑계로 한 도발 역시 상당히 망설여지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자,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가장 우려되는 게 뭐냐? 한미 간의 대북 정책 동상이몽입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26일 공개된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하고의 인터뷰에서 제재의 목적이 아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북한 주민들의 삶이 어려워졌다면 이런 점들은 어떻게 개선하고 갈 것인가 이렇게 말하면서 분명히 평가하고 짚고 넘어가야 될 시점은 된 것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김정은이 핵무력 강화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도 정작 한국은 대북 제재의 효과와 관련해 가지고 또 한계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사실상 대북 제재 완화를 주장하고 있는 거죠. 이인영은 최근 연일 대북 제재 완화를 말하고 있고요. 심지어 3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축소하거나 중단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내놓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미국 국무부의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한국 정부의 이런 감성적 접근에 대해서 미국은 북한 주민들이 처한 인도주의 위기는 대북 제재 때문이 아니고 주민들한테 돌아가야 될 국가 재원을 무기 개발이라든지 사치품에 전용하는 북한의 약탈 정권에서 기인한다 그러면서 지금의 북한 문제의 모든 책임이 김정은에게 있다, 이걸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26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금강산 관광의 경우에 북한의 약탈 정권의 상당한 수입원이었다 그러면서, 그러나 우리는 그 돈이 금강산 관광 그 돈이 핵무기 개발이라든지 지도자의 호화 요트 혹은 정치범 수용소 주변에 가시철조망 구입에 사용됐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미국 터프스 대학의 이성윤 교수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1990년대 북한의 대기근 이후에 북한의 식량 부족은 꾸준히 연간 130만 톤가량이었는데 약 2억에서 3억 달러 정도면 다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김정은 정권은 사치품에 쓰는 비용만 해도 매년 6억 5천에서 7억 달러고 미사일 예산만 해도 매년 13억 달러 정도 소모하고 있다. 이 사실을 지목한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당국이 돈이 없어서 인민들이 굶주리는 것이 아니고 김정은이 북한의 모든 자산을 핵무기와 불법 활동 이런 데다 다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런 비판입니다. 그러니까 이인영의 대북제재 해제 문제 이야기는 꺼내지도 말라, 이런 거죠. 물론 이 이인영 장관의 대북제재 해제 발언에 대해서 미 국무부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내심 상당히 불쾌한 속내를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을 비롯한 오방국에서 한국이 우리 편이 맞느냐 이런 의심을 받게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니까 더 말할 필요가 없겠죠. 이렇게 한미 간의 대북 정책 엇박자가 지속될 경우에 한국은 당연히 미국이 추진하는 대북 정책 수행에 있어서 소외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정말 중요한 순간에 내동댕이 쳐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저러고 있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이번 미 국방부의 대북 정책 발언은 어떻게 보면 한국 정부에 대한 경고 성격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만약 북한이 도발한다면 언제든지 군사행동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옐로우 카드를 제시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이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이 지나치게 낙관적인 대북관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한국은 눈 뜨고 코 베이는 순간이 다가올 수도 있다. 요즘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한국이 완전히 미국의 눈밖에 나가지고 한국과는 상의하지 않고 일본과 상의해가지고 대북 정책을 결정하는 일들이 다가올 수도 있다. 자, 이렇게 되면 한국은 과연 어떻게 될 거냐? 한국의 미래를 누가 지켜줄 거냐?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과연 누가 지켜줄 거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